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24번째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2단계 사업 방향을 비롯해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읍시가 시청 인근에 조성하는 주차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지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양돈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조립식 건물도 불에 타 2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30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지인 모임과 관련해 여고생 3명과 친척 1명 등 6명이 추가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23일부터 가족 등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원광대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격리 중이던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시민들에게 소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김제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확진자가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감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접촉자를 모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1차로 확인된 이동 동선 내 장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휴대폰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2일 와서 식사를 했는데 23, 24, 25, 26일까지 계속 김제 시내 왕성한 사업활동을 했습니다. 음식점도 다녔습니다. 제과점도 다녔습니다. 체육시설도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접촉된 사람을 지금 수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45분에 읍면동에 전통을 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마을에 어머니, 아버지, 노인분들 김제 시내로 나오지 말도록 이동 자제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각성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있어야만 확산 방지가 가능함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24번째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사업 방향을 비롯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이나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들이 24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새만금을 한국판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단계 새만금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계획을 담은 2단계 계획을 내년 2월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그린이 융합된 한국판 일기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도 나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제곱킬로미터의 국제협력 용지에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마트 수변도시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관문 개방 횟수는 이달부터 하루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0% 정도 조성 중인 농생명용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수 유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는 국익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SK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의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정읍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인근에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버젓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예산 18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 부지에서 불과 50m 정도만 걸어가면 멀쩡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세워져야 될 이 공간에는 이름 모를 큰 기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됐냐면 이 풀이 제 어깨의 높이만큼 자랄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기계에는 정읍시라고 적힌 글자가 새겨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차량 1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창고를 연상케 하듯 컨테이너 여러 채가 늘어서 있고 심지어 정읍시 관련 행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팻말과 교통지도에 쓰이는 삼각콘도 방치돼 있습니다. 그 연도는 잘 모르고 한남면 여기다가 자재 같은 데 아마 보관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조성을 두고도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몇 대 그렇게는 않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130, 40대 정도 들어가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고요. 정읍시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대충 잡아서 몇 대 정도 소요될 것이니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사업하자 그럽니까?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읍시는 방치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입구에 경사가 있어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이면 그 주민들도 자기 집 앞에 차 받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언덕길 올라가서 거기다 차 받치고 내려올라온 사람은 없어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부지에는 안반이 발견되면서 모든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오르막길을 사이에 두고 조성 중인 주차장과 창고처럼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의 한 양돈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26일 새벽 4시 22분쯤 정읍시 진산동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129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 한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도, 남원 2도, 김제 3도 등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2월에 다가서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우리 지역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